총각, 이제 내 남편 역할도 다 해줘야 돼. 밤일만 잘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이 비어 있었다. 하진은 대학 1학년이 되었고 새 학기 적응으로 정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지방 발령을 받아 타지에 있었고 그는 학교 근처 하숙집으로 들어와 지냈다. 하숙집 주인은 민서라고 하였다. 40 언저리의 서늘한 차분함을 지닌 사람으로 말수가 적되 집안이 깔끔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유형이었다. 첫인상은 조용하였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조용함 뒤에 있는 세심함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밥이 늦는 날이면 따뜻한 국을 한 번 더 데워 놓았고 비 오는 날이면 현관 앞에 우산을 미리 꺼내두었다. 하진은 하루가 짧다 하였다. 강의, 동아리, 과제, 도서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다. 그러다 어느 주말 학교 일정이 비어 잠시 호흡을 고르게 되었다. 민서는 점심을 차려 놓더니 말없이 식탁을 가리켰다. 하진은 감사 인사를 하고 앉았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잠시 흘렀다. 민서가 먼저 말을 건넸다. 새 학기는 좀 어떠니? 정리가 안 된다 하였습니다.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아직 제 속도를 못 찾았다 하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다 그렇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말수 적은 위로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각자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거실의 오래된 책장에 기대듯 앉아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숙집의 규칙, 동네에 괜찮은 빵집, 집 바로 앞 버스의 막차 시간 같은 것들. 말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의 호흡에 익숙해졌다. 봄이 무르익자 집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창틀을 타고 들어온 햇살이 바닥을 길게 훑고 지나갔다. 그날 오후, 민서는 작은 상자를 꺼내왔다.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코미디라고 적혀 있었다. 창고를 정리하다 찾았다. 플레이어도 살아있다. 하진은 웃었다. 요즘은 보기 힘든 장비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같이 볼래? 둘은 소파와 바닥 사이에 낮은 테이블을 끌어다가 앉았다. 비디오는 조금씩 늘어지듯 돌아갔다. 화면 가장자리에 먼지 알갱이가 지나갔다. 초기 장면들이 지나고 단순한 오해와 화해로 이어지는 소동극이 이어졌다. 크게 웃길 것도 특별히 눈물 날 것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오래된 매체가 주는 어색함이 오히려 마음을 풀어주었다. 중반쯤 화면이 잠깐 멈칫하였다. 트래킹 노이즈가 생겨 화면이 흐려졌다. 민서가 리모컨을 눌렀다. 먹통이었다. 민서가 일어나 테이프를 뺐다. 필름을 살짝 감아 다시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다시 살아났다. 그 짧은 동작 사이 두 사람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스쳤다. 하진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살았다 하였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자신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는 사실을 숨기기 어려웠다. 비디오는 그 뒤로 평온하게 흘렀다. 해가 기울었다. 커튼 사이로 노을이 얇게 스며들었다. 테이프가 딸깍 소리를 내며 끝을 알렸다. 민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집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인다 하였습니다. 민서는 앞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왜 그런가? 아마도 돌아올 곳이 있다는 느낌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돌아올 곳이라 김인서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말 좋다. 그 말 이후 공기가 근사하게 바뀌었다.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이
동시에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과 부딪혔다. 그저 저녁이 되면 함께 국을 덜어 먹고 식탁을 치운 다음 차를 마시며 하루를 갈무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손을 잡거나 품을 나누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서로의 온도는 몇 걸음 앞에서 은은히 닿았다. 초여름, 비가 촘촘히 내리던 밤이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시작해 지붕 위로 가까워졌다. 하진은 책상 앞에 앉아 레포트를 쓰다가 창밖을 보았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갑작스런 정전이 집을 덮었다. 불이 꺼지고 비디오 플레이어의 작은 불빛도 사라졌다. 거실에서 민서의 작은 탄식이 들렸다. 손전등이 어디 두었더라. 하진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거실로 나왔다. 불빛이 둥글게 퍼지며 방 안을 쓸었다. 민서는 창가에 서 있었다. 검은 방 안에서 흰 셔츠의 윤곽만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다. 바람이 한 번 커튼을 움찔거리게 하였다. 멀리서 지나간 천둥이 늦게 도착했다. 촛불이 있다. 민서가 작은 상자를 들고 와 성냥을 그었다. 성냥불이 촤악 소리를 내며 살아났다. 촛불이 켜졌다. 빛의 떨림과 함께 두 사람의 쉼이 한 박자 더 느려졌다. 무섭지는 않느냐? 민서가 물었다. 무섭지는 않다 하였습니다. 다만 이상하게 차분하다 하였습니다. 나도 그래? 촛불은 작은 원을 만들었다. 그 원 안에 둘만 있었다. 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민서 씨를 좋아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은 방 안에서 오래 울렸다. 민서는 촛불을 잠깐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하진을 보았다. 오랜 시간 생각해온 듯한 표정이었다. 나도 내가 좋다. 짧고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 뒤에는 긴 설명이 붙지 않았다. 사랑의 시작이 언제나 그러하듯 말보다 사실이 먼저였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았다. 촛불의 밝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등이 먼저 닿았다. 손가락이 얕게 얽혔다.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처럼 마음속 장면들이 앞뒤로 흘렀다. 같이 밥을 먹던 식탁, 비 오는 날의 우산, 노을빛 거실, 방금 전의 고백.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서로의 숨이 차분히 섞였다. 촛불이 짧아졌다. 민서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다. 빗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돌아와 앉은 자리에서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자.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하겠습니다. 민서는 미소 지었다. 그래도 오늘의 마음은 감추지 말자. 하진은 손을 조금 더 당겨 쥐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실히 느꼈다. 촛불은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리고는 짧은 검은 연기를 남기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낮게 겹쳤다. 불 켜질 때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 하였습니다. 응, 이 옆에 있을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멀리서 전기가 돌아오는 소리가 집들 사이를 건너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둘러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은 무섭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불빛이었다. 그날 밤, 오래된 비디오 플레이어 위로 새벽빛이 밟혔다. 집안은 천천히 밝아졌다. 두 사람은 다음 날의 시간을 약속하였다. 서두르지 말자. 서로의 생활을 해치지 말자. 그렇지만 오늘의 고백은 계속 이어가자. 합의가 명료하니 마음도 가벼워졌다. 며칠 뒤, 집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도시의 하루가 분주히 흘렀다. 하진은 말했다. 좋아함을 잘 돌보겠다 하였습니다. 김인선은 대답하였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낮의 햇살 아래에서 짧은 입맞춤을 나눴다. 과장되지 않았고 숨기지 않았다. 모호하지도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사랑하겠다 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밤이 오면 그들은 가끔 영화를 틀었다. 이번엔 오래된 비디오 대신 작은 프로젝터를 벽에 비추었다. 화면이 시작하면 불을 낮추고 서로의 손을 포개었다. 장면이 흐르면 그날의 마음을 적당히 말로 붙였다. 장면이 끝나면 커튼을 닫고 불을 켰다. 어떤 날은 차만 마셨고 어떤 날은 함께 요리를 하였다. 간혹 장면이 너무 아름다우면 말 대신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더 이상의 묘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둘 다 성인이었고 서로를 존중했고 서두르지 않았다. 관계는 그 리듬대로 단단해졌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전등이 다시 잠깐 꺼졌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하진이 말했다. 그날이 생각난다 하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번에는 촛불 대신 스탠드를 켰다. 불빛은 적당했고 그 적당함 안에 두 사람의 내일이 놓여 있었다.